매일매일 누군가의 SNS에 주목해야 되는 게 요즘 정치의 현실인데요. 녹취록이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면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누군가는 갑자기 침묵으로 돌아서거나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으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계의 현인, 정치계의 대슈퍼스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띄우지 말고 홍매화까지. 적절하게. 여기 이제 저희 나름의 의전인데 의원님 빼고는 안 합니다. 북한식 저희가 북한식 환영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너무 다른 좋아. 분들께는 안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좀 괜찮으십니까? 의전입니다 저희가. 글쎄 왜 갑자기 꽃가마 태워서 나를 데리고 하네. 이게 꽃가마인지 꽃상년지 내가 분간이야 이게. 잘들 봐야 되는데 매화가 춤을 추고. 예. 이거 상여요 가마요? 아니 근데 의원님을 일주일을 좀 이걸 기다리신다는 분이 많아요. 정말 많은 신기하다. 게 있어요? 그래요? 그 시간이 어. 너무 재밌고 제가 다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종대 선배님을 보기 위해서 홍매화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내가 참- 현인, 정치계의 대슈퍼스타. 귀가 맑아지는 맞습니다. 마음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기 때문에 의원님 저희가 예. 요즘에 이 녹취록과 문자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 예. 또 뭐 뻥이었다 농담이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치계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본질을 짚어주시고 줄기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철학적으로 나가면 좀 무게가 너무 근수가 나가서 예. 이걸 조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이 변태와 엽기의 시대에 이 먼지 나는 세태, 예. 아주 구역질 나는 세태에서는 오히려 악당이 인간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오. 그러니까 예. 이게 2019년에 개봉된 조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거기 주인공이 광대요. 광대. 예. 그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래 필립 에릭인가 하는 아마 뭐 이름은 정확치가 않은데 예. 이 사람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짓밟히고 신음하다가 점차 악당이 돼가는데 웬만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어머니까지 죽이고 방송사에 가서 생방송 중에 진행자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어이구. 그러니까 가장 극악 엽기적인 분노의 화신으로 훨훨 타올라요. 예. 그 순간 모든 대중이 환호를 해.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던 차를 대중들이 막아서 구출할 때 그 차 위에서 춤을 춰. 아. 그래서 오늘날 뉴욕에 가면은 예. 그 촬영지가 다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광대가 춤추던 그 허름한 뒷골목의 계단이 지금 관광지야. 그런데 여기서 조커라는 주인공이 예. 말하자면은 악당이 차라리 인간다워 보이는 세상. 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컬트 영화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요즘 언론지상을 보면 컬트 국가가 된 것 같다. 컬트 국가에 그 명태균 씨를 보면은 한국의 조커가 돼가고 있다. 아. 어디서 그러냐? 예. 이 사람이 최고 권력자부터 여당의 실력자들을 한 방에 그냥 네. 아주 그냥 펀치를 날려버려서 쭉 뻗게 만들고 조용히 시키는. 여기에서 언론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마이크 들고 전화기 들고 어떻게든 멘트 하나 따보려고. 야, 서로 그리고, 경쟁을 하는 어, 줄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은 전부 나오는 명태균 씨하고 통화했어. 아야. 이거 자랑하는 패널들이 무지 많아졌어. 아, 너무 심각한데요. 이게 바로 한국의 조커 현상이라는 거야. 조커 현상. 차라리 저 악당이 인간다워 보인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그냥 딱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지 않냐. 야. 그리고 여당의 최고위원이니 뭐 서울시장이니 대구시장이니 네. 걸리기만 해봐라.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싹 다 전 정리합니다. 대표, 예. 비대위원장까지. 와. 그러면은 순한 양이 되는 걸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가 보니까 얘 대단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 슬슬 나오는데 이거 그 영화의 시나리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컬트 국가의
명태균 현상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요것도 이제 양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개적인 그렇죠, 협박이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뉴스토마토에서 여론 조작에 관한 기사를 낸 그날 동시에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한 이 오빠가 들어간 이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를 해가지고 또 관심을 분산시키거든요. 요 카카오톡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독을 해독하려면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돼. 네. 그러니까 센 거 나오면 더 센 거. 그렇죠. 이래가지고 오빠 논쟁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여주시는 저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그 기묘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 제가 그 화요일 날이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나흘 전입니다. CBS 한판 승부를 나갔어. 화요일에. 예. 거기서 서정옥 변호사를 만나. 네. 근데 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어. 오. 그 자기가 취재를 다 했다. 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친오빠도 다 통화했다. 아하. 친오빠가 맞다. 그다음에 두 번 만났다. 명태균과 친오빠가. 네. 나눈 대화가 이런 게 있었고 저 스토리는 대충 그런 거다. 그래 너무 묘사가 이게 정확하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고 구체성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다가 빠르거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서 변호사의 실력 같이 보이지가 않거든. 어허. 그래서 어디서 안내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건 친오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예. 이렇게 말했던 명태균이 저 서 변호사 그 말이 나오고 이튿날 친오빠를 두 번 만났다. 그 얘기를 합니까? 어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해명 1, 그 다음에 서정옥 변호사 2, 여기가 이제 구체적 주석을 달고 네. 명태균이 완성을 시켜주는데 말이 똑같아. 오. 기억이 아주 똑같아. 그 사이에 말을 맞췄군요. 그렇지. 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야 저기 뭐 맨날 뭐 대응을 못한다 해명을 못한다 그러지만 밑에는 머리 잘 돌아가는 놈들이 어허. 꽤나 작전 열심히 짜는구나. 오. 그리고 그날이 김재원이 이제 그 명태균한테 백기투항한 날이요. 그러니까 꼬리 내린 날이죠. 완전히 꼬리 내린 그렇죠. 날이에요. 야하. 그 비공개 회의 때 했다 그러지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누가 언론에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인질극이래. 난 이게 더 웃겨. 그러면 인질은 대통령 부부야? 그러면 이게 네. 뭔 소리냐? 저기 명태균한테 다 인질로 잡혀 있는 나라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둘러대며 한 얘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라도 극방불은 끄고 보자는 아. 이런 심리가 보여. 그러니까 야, 요게 보니까 착착마저 돌아가더만 이게 전부 다가 뒷단에서만 잘 맞춰 돌아간다. 착착마저 돌아가더라고. 딱 누가 깃발을 올리면 거기 맞춰 착착 행진을 하더라 이거야. 행진까지 왼발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이렇게 직접 들으면서 겪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뭐 매일 까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조용해. 지금 조용해졌죠. 예. 그래서 요것들이 쉬어가자는 일정 정도 어떤 저 신사 협정을 맺었구나. 숨고르기다. 요것들이. 숨고르기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요렇게 맺어진 거예요. 지금 요게. 그런데 다음 주면은 다른 판이 열리는 거죠. 자, 국회 나가서 네. 의원들한테 시달리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진정을 얘기하는 사람의 품격과 네. 맨날 앉아가지고 전화질하고 언론에 온갖 떠벌리는 사람이 누가 더 품격이 높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하시다. 시민들이 그렇죠. 이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장이 다음 주부터 열린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의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질문 드리면 화요일 날 지금 말씀하시고 수요일은 우리가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개표에 좀 집중을 했을 거고 어제는 사실 그 검찰발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이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명태균 논란이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 더 주목하는 게 100분 토론에 이준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직접 당사자와 아주 연관이 깊은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거 좀 하나하나 전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미공표 여론조사니까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해도 뭐 영향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좀 평가를 한번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왜 조작을 합니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캠프 단위, 네. 소수의 관계자,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한 하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뮬레이션 비공표 여론조사였다면 당연히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해봐야 비공개로 해봐야 공포형 여론조사를 더 정확하고 절묘하고 정말 그 어떤 흑막을 가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를 했다가 결과가 윤석열 딱 떨어지는 걸로 나와봐.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게 공표되면 낭패인데 50번 조사했는데 48번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게 설계를 하려면 비공개 여론조사가 많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여론조사 이거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는 이준석 의원의 평가까지도 좀 합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소리죠. 네. 이거는 왜냐 이 저기 PNR 조사는 윤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실제 공표가 됩니다. 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앞서서 한 거고. 근데 요게 명태균 씨가 2, 3% 앞서게 해 주이소. 요렇게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공표된 여론조사가 하나 PNR에서 나오죠. 근데 실제로 3% 앞서는 걸로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표 안 된 거하고 공표된 것이 흐름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저기 공표 안 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그런데 때마침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같은 계열사를 통해서 거기서 공표가 됐다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라고 써 있잖아. 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명확히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요 얘기를 빼고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사람들이 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좀 궁금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공표라고 할지라도 카톡이라든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엄청 많이 돌린다고. 뿌리죠. 뿌리 엄청 영향 줘요. 예. 실제로. 그 당내 실제로 경선에선 만나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당내 경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표라고 할 때는 어떤 언론이나 어떤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 공개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것이냐? 조작을 하든 보정을 하든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의 어떤 안위를 지키는 호위무사를 지금 자처하고 계시는데 호위무사. 본인도 그렇게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당대표. 한패였던 거죠. 한패. 당대표 선거할 때 본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을 뒤집으면은 자기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지금 윤 대통령하고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한 팀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제가 법률가로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정치자금법의 문제는 시효와 상관없이 일단 남아 있고요. 선거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까지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서 비용을 면탈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공모관계 내지는 사전수뢰죄를 이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선거의 영향 여부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만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준석 의원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좀 폄하하고 그 공익제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강혜경 씨가 사실은 그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 뉴스토마토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 인간적 고뇌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여론조사 보도가 단독 기사로 그 뉴스토마토에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기사입니다. 이미 기사 준비는 다 끝내 있었는데도 예. 그 이유는 강혜경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사실은 명태균 씨가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은 강혜경 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뉴스토마토가 고민한 건 뭐냐면은 강혜경 씨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럼요. 이런 어떤 그 사항을 만들 때
우리가 이거 보도하는 도리로 맞느냐 이거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나한테는 뭐 2주 전부터 여론조사 보도가 핵심이라 그랬었거든. 예. 그랬는데 오래 걸리는 거는 인간적 고뇌 때문이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강혜경 씨가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예. 앞으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언론들이 끼어들어서 보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강혜경 씨 경우에는 일단은 21일하고 11월 2일 두 차례 법사위 운영위 증인으로 다 나오겠다는 입장이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자기 모든 자료는 검찰이 가져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국회 나와 가지고 증언하는 거는 지금 자료 정리 기간인데 노영희 변호사가 그걸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노 변호사한테도 자료가 다 없는 거야 문제는. 일단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저기 그 뉴스토마토에도 가 있고, 네. 스픽스에도 가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가 아주 벅차해요. 이거 자료 종합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흩어져 있고 네. 나한테 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청문회 준비가 아주 보통 이게 고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어렵게 하고 계신 하는 거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쪽에서의 일련의 흐름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맡길 테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태도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모처럼 품격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났구나. 아니 저는 이게 최혜병 그때가 저는 떠올라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때도 제보자를 공격하던 권성동 의원의 좀 치졸한 행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의원이 강혜경 씨 공격하는 게 권성동 의원하고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더 뭐냐면은 청문회장 그때 청문회장에 다 모였잖아요. 7명, 10명 중에 7명은 그래도 선서하고서 위증의 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끝까지 임성근 그 3명 그리고 선서 안 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 3명은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대충 하거든요. 요 품격의 차이 이거 국민들이 다 저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날 동아일보 사설에서 네. 증인 선서도 못하는 공직자들이라고 엄청나게 깠어요. 그러니까 그때 3명이 아마 선서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이종섭 기억합니다. 장관이 가장 대표적. 이종섭과 임성근. 임성근도 예. 그랬고 그다음에 아마 차관 아닌가요? 신범철 차관이 안 했나요? 신범철 차관은 아마 하긴 했을 겁니다. 하긴 첫 했고요. 번째는 그러다가 예.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아하. 이런 자들이 아마 안 했을 아니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선서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지금 강혜경 씨 다음 주 또 국감까지 포함해서 이 국면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그 폭로들, 그다음에 SNS에 올리는 글들, 그다음에 어떤 그 캡처 화면들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지만 그러한 정말 명태균의 입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강혜경 공익 제보자의 그런 진술과 예. 그다음에 녹취 증거들입니다. 증거. 우리가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와 월급 반띵하는 사이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 수가 없죠. 다 자료를 녹취록과 자료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됐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돈을 이렇게 자기 월급 그 진짜 추석 떡값까지 반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원까지 현금으로. 딱 해갖고 정확히 반띵해가지고 현찰로 찾아서 현금으로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 책상 서랍 앞에 넣어놓으면은 몇 시간 있다가 명태균 씨가 찾아가는 아니 무슨 007 작전하는 거 007 같아요. 빵치는 그러한 네. 정말 돈 거래를 했고 완전 탈세하죠. 정말 탈세. 며느리도 모르게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녹취록과 강혜경 씨의 그런 증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김영선 의원과 예. 그다음 명태균 씨는 그거 아니다 내가 돈 질러주고 돈 빌려받는 지금 그렇게 우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 구체적인 여론조사 지적의 그 녹취록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여론 조작했다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 거짓말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명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강혜경 씨가 정말 고비 때마다 시기 때마다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하고 뻥뻥 터트려주면서 실체적 진실, 실체적 그러한 퍼즐이 맞춰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준석하고 저기 누구야, 명태균 씨가 왜 홍매와 도원 결의를 했나 몰랐잖아요. 예. 왜 김영선은 수전물을 막 그렇게 퍼먹었는지 네. 몰랐잖아.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 이해되죠. 이제 다 이해.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회의원이 굉장히 요설로 어떻게 한번 살아나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한번 살아났잖아요. 네. 성접대 의혹에서 벗어났잖아. 그때 이제 불기소를 그렇죠. 불기소하면서 나는 성접대 안 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접대 안 받았다? 한 번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한다. 옛날에 내가 당대표였으니까 이제 보수의 당대표는 나다. 예. 보수의 대통령은 윤석열에 의해서 내가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꿈을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수 정치인들과 명태균이라는 뭐 정치 브로커 굉장히 위법 사항이 많은 좀 저질 범죄잖아요. 네.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저질 범죄 혐의자와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분류를 좀 해보니까 무관한 사람 딱 두 명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 두 분은 아예 무관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세 분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부인파가 있습니다. 부인파. 베드로. 아. 네, 줄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 부인파가 누구냐면 명태균은 허풍쟁이다, 거짓말 과시다, 뭐 이렇게 명태균을 사실상 자극했던 사람들인데 누구냐? 김종인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며칠 전까지는 부인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친목파가 생깁니다. 친목파. 친문파? 친목파. 친목파. 누구냐면 김영선 의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하람 의원 7불사 땅 파는 사진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협박당하고 나니까 부인파에서 친목파로 넘어옵니다. 이 상황이고 유일하게 명태균을 우쭈쭈 올려주고 그네 태워주고 시소 태워주는 사람 딱 한 명. 이준석 의원. 여기는 분류가 달라요. 정치적 아버지 김종인은 아들을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아들을 부인하니까 아들이 정치적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중이었는데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의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준석 의원만큼은 우리 명태균 형님 진국이야 맞는 말만 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명태균 변호인 역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 지금 보수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들 분류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간신과 소인배의 다양한 군상들이다. 원래 이렇게 그 변화무쌍한 게 간신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 그리고 그 오색찬란한 그 모략과 전술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명태균이 탁 튀어오르면서 모조리 제압을 해버리게 되니까 침묵을 하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저기 이도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말로 그냥 자기 변명을 하거나 물타기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뭐 친목파 뭐 부인파, 옹호파 뭐 많습니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각자 그 도생의 어떤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을 표출시킨다. 아하. 이것도 재밌는 거요. 예. 그래서 이게 탁수구어라는 말이 있어요. 탁수구어. 예. 말이 맞나? 아이씨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예. 그냥 대충 들어. 예, 대충 일단 저기 물을 흐려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맑은 물에 물고기는 길을 알고 그렇죠. 다 잘 다니는데 흙탕물을 일으키고 물을 탁하게 만드니까 물고기가 헷갈리.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때 고기를 잡는다. 이거 전략인데요. 전략. 탁수구어. 탁수고 정확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모량론에 그 나오는 대표적인 아마 그 36개 전략에서도 몇 제 안에 들어가는 요게요. 탁수구어. 탁수구어. 오. 상대방의 판단을 지배하거나 압도하거나 혼란에 빠뜨려서 물을 쭉 흐려놓으면 물고기가 우왕좌왕할 때 그때 건져 올려라. 이야, 그 물을 그때 친다. 그렇지. 와, 이거 탁수구어 전략. 어. 명태균에 대한 옹호파. 이준석 대변인.
명태균의 대변인. 너무 정확한 정말 표현인데요. 딱- 너무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이 어떤 물고기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튀어오르다가 하필이면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이럴 때는 저기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주워 넣기만 하면 주워 돼. 넣으면 되고. 내가 가끔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예. 그 해변에서 보면 주책 없는 물고기들이 땅 위로 튀어오르는 거야. 아이고. 그런 경우를 난 많이 봤거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튀는 놈 저리 튀는 아, 놈. 혼수모어. 혼수모어라고 지금. 혼수모어인가? 예. 근데 뭐 탁수 구어도 뭐 맞아 뜻은 맞아. 맞습니다. 예. 어, 어. 혼수모어. 그러니까 물을 예. 탁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혼수. 혼수모어가 맞아. 혼수모어. 혼수모어. 예.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네. 뜻이 되는 정정하겠습니다. 혼수모어. 그렇게 혼수모어. 탁 튀어오른 물고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또 누구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튀어올랐다가 그냥 그냥 요 홍매화 싸대기로 그냥 홍매화 싸대기. 그냥 방송을 쉬어버립니다. 싸대기로. 방송을. 예. 방송 중단.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더니 요새 아주 다소곳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천하라무어는 자발적 중단. 김재원 최고는 타이에 의한 중단. 이렇게 그렇지. 지금 방송 중단. 방송을 합니다. 오늘 원래 뉴스공장 나오는 날이었대. 오늘 근데 어제 전화가 왔대. 김재원 최고가 와. 못 나가겠다. 할 수가 없다.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아니 근데 왜 3, 4일 전에는 그렇게 세게 지른 거래요? 이럴 걸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철창에 들어가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지가 개가 돼가지고 안 돼. 야. 방송에도 못 나오고 집안에 갇혀버렸어요. 그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 방 안에 있는 갠데 김재원 같은 방 밖에서 아. 그 와치견이 뭘 알아 네가 임마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한번 자극을 하니까 김재원 최고가 뭐 나를 집 문 밖에 있는 개? 너 개를 깜빵에 넣어야 된다고 구치소, 교도소 아는 단어 다 나옵니다. 아니 거기에. 끝까지 발악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것도 참 의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예. 이거를 이게 전문 용어로 도구 파이트라는 건데 이러니까 내가 뭐 저기 예. 품격 있게 얘기하려고 쓴 단어가 아니라 예. 이건 공군 교리에 나오는 말이야. 요것도 나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제공권 장악을 위해 가지고 전투기들이 엉켜 붙었어. 예. 서로 꼬리 물고 그다음에 그땐 기관총으로 쏴서 도구파이트. 할 때 예. 공대공 미사일이 없잖아.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접 교전을 하게 돼 있다고. 그때 도구 파이트라 그랬어 이거를. 개싸움. 개싸움. 예. 그래서 웬 공군이 개싸움이냐? 육군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예. 그렇게 엉킨다는 뜻이 됐는데 아하. 이 개들이 내가 보니까 본인들이 개로 비유를 했으니까 괜찮은 비유입니다. 어, 본인들이 어, 했어요, 어. 본인들이. 이 개들이 짖다가 말다가 이러는데 이거 되게 겁이 많은 개들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저 엉켜 붙어버린 도구 파이트 양상. 도구 파이트. 이렇게 된 투견장이네, 거야. 투견장. 투견장 예. 같이 된 거지. 예. 예. 도구 파이트.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 내에서도 평소에 간신지를 제일 많이 했던 아하.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 소인배 간신들이 주로 예. 보면은 지조 없고 방향 없는 행동을 하는데 물을 흐려놓으니까 혼란에 빠진 물고기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혼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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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는데 이제 이러는 꼭지점에는 혼군이 있는 것이죠. 혼군. 이제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린 권력자가 있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한 말에 고종의 처지하고 비슷해요.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 명성황후가 그냥 그 민씨들 그냥 등용해가지고 뭐 세도 정치 뭐 여러 개들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김건희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서 입안의 혀처럼 온갖 아부와 아첨을 벌이다가 지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임금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도망갈 놈들. 아하. 요런 유의 간신이 그때 제일 많았지. 그래가지고 이 길윤영 기자라고 예. 한겨레 신문에 일본 특파원 했던 예. 이 사람이 아주 역사에 밝은데 어제 놀라운 포스팅을 하더라고. 어떤 포스팅이죠? 자기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찾은 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겠대. 예,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하도 고종이 뻘짓을 하니까 예. 김병시, 정범조, 조병세 세 명의 대신이 작심을 하고 고종을 찾아가요. 예. 근데 여기서 길 기자 얘기는
뼈가 녹는 듯한 처절한 대화가 이어진다. 아. 그런데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삼료들의 활보였다. 그러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꼭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네. 수년간의 성상께서는 누구와 함께 나라 일을 처리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에 있는 신하들과 밑에 있는 신하들과 정성과 힘을 다하지 못한 것은 비록 신하들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예. 폐하께서는 또한 과연 어진이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며 간사한 자를 내쫓는데 의심하진 않으셨습니까? 아하. 이러면서 저 간신들 다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러니까 뼈가 녹는 듯한 대화였다. 날마다 의정과 각부 대신을 만나고 예. 정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간사한 소인배를 배척해서 감히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궁궐을 맑고 엄숙하게 하여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 고무되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종이 이 조언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으니까 안 나라가 받아들였죠. 망한 거죠. 10년 후에 망한 을사등에 거죠. 예. 10년 후에 이제 외교권을 뺏기고 그러니까 요때 안 받아들이니까. 요때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외교를 뺏겨가지고 야. 나라가 절단이 나. 나라가 그렇죠. 절단이 나는데 이게 저 조선일보의 김창균 주간이 이 녹취록 다음엔 카톡 디올백 다음엔 뭐가 나올까 겁난다. 이 칼럼을 조선일보에 쓴 거를 예. 길 기자가 받으면서 내가 한마디 덧붙일게 이러면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 역사적 고증까지 지금 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어제 이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페북 이걸 보고서 참 재밌게 봤는데 예. 그래서 조선일보를 들어가서 칼럼을 읽다가 더 기가 막힌 글을 발견했어. 그 어떤 글이죠? 이거 아무도 안 읽더라고. 조선일보 칼럼. 이한우의 간신열전 256회. 간신열전. 간신열전 예. 256회 5가지 한심한 일. 그래서 오한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 그 한나라의 유학자 유황이 지은 설원이란 책이 있는데 이게 내가 간신의 6단계에 예. 그 출처라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 책이요. 아, 네네.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이 그 책인데 예. 여기서는 설원의 권십 경신편에 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나라에는 5가지 한심한 일이 있다. 첫째, 정사를 외부 사람에게 맡기는 것, 정외. 정외. 무슨 저기 비선 라인이 지금 명태균 십상식 정외죠. 예. 이런 거 이런 칠간신 거. 예. 한남동 7간신. 둘째, 요거는 좀 여성들이 듣기엔 불편한 표현인데 여자로 인한 어지러움.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최순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세 번째는 기밀스러운 모책들이 마구 새어나가는 것. 이거 창원산단. 이거는 뭐 모세, 창원산단. 창원산단 지금. 모세. 모세. 와. 네. 그리고 넷째는 이게 넷째였네. 넷째는 유능한 경사들을 공경하지 않아 나라가 패망하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전문가 또 유능한 정치가 행정가 이런 인재들을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진숙,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예. 충성. 5째가 골 때리는데 5번째. 나라 안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나라 밖에서만 힘쓰는 것. 어때? 이거다. 해외 순방. 해외 선방. 예. 체코, 싱가포르 또 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박. 이한호 씨 얘기는 그 다음 대목인데 예.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네. 복을 받지 못하고 환란을 제거하려 해도 이를 것이니 설사 복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잠시 빌린 것뿐이다. 아니 저 중에 하나만 돼도 그런 건데 지금 5개 다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 보세요. 아마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 대목에 대목. 그런데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실로 오싹해질 뿐이다. 하나만 나타나도 망하는데 5개가 나타나지 않은 게 없으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있죠. 다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얘기를 하는데 와. 우리가 있잖아 법이나 예. 정치 좀 안다고 왜 나와가지고 까불까불대고 예. 여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사를 빗댄 저 얘기가 가장 저 핵심인데 뼈 때리는 얘긴데. 뼈 때리고 뼈 때리는데? 통쾌하지 않아? 아, 오싹해요. 저 얘기 들으니까. 와. 이게 2000년 전에 경고한 거요. 2000년 전에. 아니 해법은 경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경신. 경신, 그렇지. 두려워 공경하면서. 명신이 아니고 삼가- 경신. 경신. 명신은 아닙니다. 경신입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경신. 예. 그러니까 똑같구나. 옛날이나 역사다. 지금이나 그러네. 똑같구나. 어쩌면 이렇게 빼닮은. 와, 아니 예.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게 간신열전 256회 조선일보에 나온 거. 이거 너무 진짜 딱 와닿는 글입니다. 지금 시기에. 그 이분이 좋은 글을 많이 써.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성함. 이한우의 이한우의 간신열전. 간신열전. 야, 이거 너무 좋은 글입니다. 이한우 씨는 예. 경제사회연구원의 사회문화센터장이에요. 이 통찰력이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신데요. 이분은 저기 이런 연구원에서 그래도 연구직으로 밥이라도 벌어 먹으려면 원래 저런 글을 쓰면 안 돼. 예. 더군다나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하도 꼬락서니가 개판으로 돌아가니까 오늘은 간신에 대해 오한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질러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조선일보 칼럼에 아내인가 나라인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도 한 칼럼에서 부인이냐 나라냐를 선택해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유명한 폭군 연산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산군. 그래서 예. 시대에 따라서 그러한 폭군은 매번 나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사실은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공동 창업자가 보수 언론과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그 법조인들을 앞세워서 네. 뒤에서 지금 허수아비처럼 움직이면서 정권을 차지해서 온갖 특혜, 뭐 정말 그 세금적 혜택 다 누리고 모든 네. 이권에 다 개입해서 어떤 이익을 굉장히 충족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연산군 광해군을 폭군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역사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폭군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임금이 있대. 네. 오. 거의 더블, 세 더블. 셋더블. 수백 명을 그것도 충신들만 아니 그런 왕이 있었어요? 선조예요. 선조. 아, 임진왜란 선조. 이순신, 권율, 곽재우를 예. 다 숙청해 버렸잖아. 그렇죠. 나라를 구한 사람은 골라서다. 예. 그런데 실제로 선조한테 죽임을 당한 선비나 충신들이 훨씬 많은데, 예. 근데 우리는 여길 폭군이라고 안 불러. 네. 뭐라고 부르냐? 암군이라고 불러. 암군. 그러니까 폭군은 그냥 폭정을 하다가 지도 폭력에 죽어. 자기도 죽고. 근데 보이지 않게 한 놈씩 한 놈씩 이렇게 해서 크게 평지풍파도 안 일으키면서 쓸만한 놈은 한 놈씩 한 놈씩 다 죽여. 야. 이게 암군이라는 거야. 그런데 조선조 역사상 그렇게 불릴 딱사라 한 명 꼽으라면 예. 선조래. 아, 선조다. 그랬는데 전쟁이 났는데 예. 전쟁은 아들 광해군에게 맡기고 지는 일찌감치 도망가서 무슨 국리를 짜고 있었냐 하면은 요동반도로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었어. 도망갈 궁리. 또 도망갈 거. 아이고. 중국에 가서 난 살겠다. 선조가. 망명. 망명. 그래놓고 사실 그래서 광해군이 그때 눈부시게 싸웠어. 아. 그랬는데 저기 왕위는 안 물려주고 지는 요동반도로 도망갈 각오를 하고 있다 명나라 원군이 왔어. 예. 그때부터 선조 태도가 뭐냐면 그동안 목숨 걸고 싸운 우리 의병장 곽재우, 곽재우, 이순신, 예. 권유를 걔들이 한 게 뭐 있어? 어이구. 내가 다 명나라에 원군 요청해서 된 거지. 아하. 무슨 공신이야? 해서 공신을 이 전쟁이 끝나고 한 명도 안 줘. 야. 누가 공신 목록에 오르는가 보니까 그때 의주로 피난 갈 때 그 수행했던 놈들. 아이고. 내시 황강 문고리들. 문고리들. 예. 도망 안 간 놈들. 여기가 다 차지한 거예요. 같이 도망간 같이 놈들. 도망간 놈들. 같이 도망간 자기 놈들. 측근들만 챙긴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슷합니다. 약간. 측근들 다 챙겨. 아, 비슷해. 그러네요. 그래서- 측근은 끔찍해요 또.
그러면서도 선조가 겁은 많아가지고 겁쟁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왜구가 전라도 저 뭐 수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야 거기 있잖아 얼마 전에 봉고 파직하네. 걔 빨리 상군 통제사 수군 통제사 맡겨서 가서 막으라 그래. 또 써먹어 또. 야. 이래가지고 또 막 내보내. 야.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시기를 하면서 야 이순신 너 이제 수군 해체하고 들어와. 어허. 그러니까 아니 여태 이렇게 막았는데 그래가지고 예. 작심을 하고 신상유 전선 시비 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면서 유명한 말. 제가 버티고 있는 한 아이고.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조가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아이고. 시니컬하게. 예. 이래버린 거야. 아이, 참.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예. 광해군 연산군을 닮은 지도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암군이야. 아하. 이 윤석열식이기에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예. 비선 근데 이번에 그림자 하나 드러났지 않습니까? 명태균 그림자. 그림자 드러났죠. 그러니까 암군의 그 그림자가 예. 넘버 1 하나가 드러났고 이제 넘버 2, 3 또 나오겠죠. 아 그러죠. 제가 볼 이게 때는. 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이제 보수의 정말로 이게 난 지금 그거 읽고 있어. 재밌게 읽고 있어. 아버님 지금. 요거 좀 어떠십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보수의 정말. 보수에게 죽비처럼 내리치는 어떤 예. 글빨이다. 예. 어떤 새벽 4시에 술 먹고 뻗어 있는데 주지스님이 들어와 가지고 찬물을 휙 끼얹으면서 일어나 이 자식아. 아하. 똑바로 앉아. 예. 이런 말을 듣는 듯한. 어. 그 앞대가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이거 서문 제가 앞에만 한 글자만 제가 읽어드리면 딱 서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입니다. 네. 현재의 보수는 망했다. 딱 9글자로 현재의 보수는 망했다로 시작되는 보수의 정말 신인규 지금 공희준 역금인데요. 예,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 많은 구매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북콘서트도 있어요. 북콘서트 네. 11월 9일에 이제 서울 모처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또 북콘서트 네. 또 열심히 보수의 종말 이거 정말 짚어야 되거든요. 그날도 또 많은 또 정말 지혜와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또 예. 해안들을 많이 좀 전달해 주시면 아이, 대단히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함께. 거. 그래서 예. 좋은 보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게 예. 저는 그 옛날에 광화문 경제기획원의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네. 네. 밤새워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던 그 사무관들. 예.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중공 소련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네. 매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매일 회의가 열렸고 예. 거기에 쫓아가면서 우리 역사의 변화에 막차라도 올려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회를 잃는다 하면서 예. 이 대륙으로 그 영토를 넓히든 경제 영토를 넓히고 외교를 넓히든 예. 그 고뇌하는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이제 YS 때 금융실명제와 토지공 개념을 들이면서 예. 이 사회의 어떤 공화적 가치를 꿈꿨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국가의 국정 지표를 이제 문민정부와 어떤 개혁이라는 걸로 한껏 국민들의 그 열기를 올렸던 난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라고 봐. 그때 하나회 청산도 했고 일본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으려고 했습니다. 네. 역사의식도. 사람들이 없었다면 훗날 진보 정부에 김대중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금융실명제도 하고요. 금융실명제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역사를 만들고 국가를 세운다는 게 보수의 정신이고, 네. 그럼으로써 이게 끊임없이 그 변화가 올 때 수구적으로 배척하고 다닥건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이 이제 국가의 가치로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 허구한 날 밤새워 집에도 못 가고 일하던 이 사람들 예. 또 삼성이 처음 반도체 만들 때 자기 결혼까지 밀어가면서 아, 예. 일하던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라의 어떤 보수의 기감이 됐고 품격이 높았다. 네. 그리고 A팀이었다. A급 팀들이었다. A급. 유능했던 인류였다. 거죠? 뭐 유능했던 삼류 뭐 아까 얘기한 고종 때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어느 날 고종의 한 말에 김홍직 같은 네. 이런 뛰어난 대신이
결국 살이 찢겨 죽었거든. 아이고. 김옥균도 인재였고 예, 그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많았습니까? 엄청난 인재죠. 그런데 고종 주변에서 거짓말 같이 다 제거되고 아하. 아까 말씀드린 삼류 간신 소인배들이 이게 이제 고종을 압박해 가지고 네. 나라를 아예 갖다 바치던 망국신들이 요것들이 장악을 하니까 아하. 결국 아까 얘기한 그 새 대신이 가서 고종하고 뼈가 녹는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예. 그 나는 저기 과거에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이 국가의 어떤 가치를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이런 강한 의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은 예. 좋은 보수다. 그러니까 권리 의식보단 책임 그래서 의식인데요. 그 사람들의 지금 세대가 단절된 거예요. 아, 단절된 어. 세대. 지금 뭐 이건 이권 보수죠. 보수의 세대 교체에 실패요. 실패했죠. 아. 그게 이명박 때부터 시작됐어. MB 때. 아하. 맥이 끊긴 거예요. 맥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는 쓸만한 게 놈 다 죽여놨어. 보수라는 게 공동체를 더 위하고 책임 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의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익에 지금 집착. 이권 보수. 아닙니다. 이권 보수. 이거 정말 보수에 정말 좀 어떻게 앞당겨질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세대 교체를 하고 젊은 세대라고 하는 우리 이준석 국회의원이 이준석 지금 의원? 뭐 하고 다닙니까? 명태균 옹호하고 다니고 있어요. 명태균 변호사 같아요. 명태균 대변인이에요 요새. 제가 변호사인데요. 제가 아니, 직업이. 아 그래도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명태균을 변호하고 다니는 변호사 역할 하면 되겠어요? 변호사 말고 그냥 수호자라고 해주세요. 수호. 태균 수호. 그러니까 명태 수호자입니까? 명태수호. 아니 명태를 명태수호. 그러니까 예. 저기 저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서 한강 그 저 노벨상 준 할리먼을 규탄 시위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보수 단체라 그럽니다. 아이고, 아이고. 말도 안 되죠. 아니 이 보수 단체 보수가 뭔데 지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수호하고 있는 젊은 그래도 보수의 한때 아니 상징이었던 그러니까 그리고 예, 뭐 거기에 이준석 의원. 거기서 좀 바른 말했던 우리 누구야 예. 천하람 의원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냥 안 나타나죠? 없어졌어 그냥. 어디 갔지? 그냥 본인도 아는 거지. 나 부끄러워서 정말 자기가 공개적인 발언을 못 하겠다. 숨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홍매화 이거 식수하면서 도원결의 아하. 하면서 예. 그냥 없어졌어요. 그게 3.1절인데요. 3월 1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야하. 그런 사람들이 개혁신당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용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윤석열 친윤에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아하. 납작 엎드려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보수의 새로운 주제라고 하고 지금 이제 보수층 언론, 예. 보수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예. 이번에 사실은 금정 강화에서도 승리를 한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금정에서 졌으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 중도 네. 하차 위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 어떻습니까? 선거 전만 해도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봐야 돼. 이게 어딩입니까? 아하. 하나만 한 이야기다. 자기가 특검을 발휘해야죠. 그렇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예. 자기가 발휘 못하면요. 아니, 그런데 네, 똑같습니다. 발휘 못했죠? 한번 예. 만찬 때 보자고. 독대 그러니까 때. 독대 때. 지금 예. 전부 조중동이 이제 한동훈한테 지금 촉구하고 압력을 힘을 행사하는 실어주고 거는 있잖아요. 예. 뭐냐면은 이번에 부성금정에 이겼으니까 네. 그 기세로 쳐들어가 용산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요렇게 하는데 약간 한동훈 씨가 그동안에 말의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예. 이번에 진짜 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아하.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는 묘하게 썼어요. 이래서 한동훈한테는 정치적 자산이 생겨서 예. 이제는 쇄신을 요구할 시점이 됐는데 예. 근데 문제는 용산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 이번에 금정을 지킨 것은 대통령이 여사 문제로 야당의 공격을 받고 한동훈 대표로까지도 공격을 하니 고립된 대통령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와가지고 찍어줬다는 거예요. 아.
또 요렇게 용사는 지금 해석을 한다는 거지. 해석이 다르네요. 해석이. 예. 아하. 그러면은 사실은 이 총선에 대해 가지고 정반대 예. 생각을 갖고 둘이 만났을 때 나는 큰 기대는 안 걸지만 혹시라도 한동훈이 이런 조중동이라도 열심히 읽으면 지가 뭔 일을 해야 되고 면전에 가서 뭔 말을 해야 되는지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아니 우리야 야당이니까 까니까 그러지 우리 빼고 예. 보수가 기다리고 있대잖아 조중동이. 그러면은 응답을 하냐 마냐 이거를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나는 사실은 이러다가 만찬도 이게 성사가 될까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오, 말해서 성사 여부까지도. 저렇게 생각이 다르면 너무 그런데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만나면은 난 한동훈한테 달렸다고 봐. 아하. 그래서 한동훈에게 내가 달렸다. 여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저런 하나마나한 얘기 하지 말고 저건 기회주의적 예. 언사입니다. 면전에 가서 진짜 정치 좀 해봐라. 진짜 정치를. 진짜 정치 좀 해봐라. 아니, 의원님께 이거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인규 작가는 보수의 종말을 말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보수의 종말을 지금 막으려고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을 치고 나가는 자 막으려는 자 지금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 보수의 종말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너무 실망스럽죠. 그리고 오히려 보수한테 네. 위기 의식을 오히려 좀 완화시키는 어떤 패단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네. 더 이상 늦추면 이제 국민들 인내 한계를 시험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난 있다고 본다. 예,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네 시간이다. 당신이 정치를 해라. 어허. 여기까지도 국민들은 아량을 베풀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쩌면 민주당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윤석열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챙겨왔습니다. 그때 독대까지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서로 이런 면에서 좀 바뀐 대표하고 그래도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할 용의가 있다는 저는 의사표시로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기간에 한동훈이 이준석 같이 돼버린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손못 쓴다. 이제까지 아하. 주어진 시간은 기회는 다 잃어버린 거고. 아하.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예. 정치적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된다고 아. 부산 선거에서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행동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공약을 실천하는 거 아닌가를 봐야겠다. 이거. 예. 그래서 모든 거는 당신의 시간이다. 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고 한동훈에게 모든 게 달려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샤샤킴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지난 금요일 오마이TV 방송 듣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곱씹고 있다고 하십니다. 계속 곱씹고 그러시군요. 계시고 예.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신인규 또 왜 김지호님과 어른? 아직 젊은데. 함께 응원한다면서 슈퍼챗의 종말을 아,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샤킴님 제가 안 그래도 슈퍼챗의 종말 좀 막아달라고 네. 딱 말씀드리려는 찰나에 제 마음을 딱 읽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핸드폰 너무 끝자리가 감사합니다. 44예요. 이런 TMI 같은 인형까지도. 30년째. 44. 아. 이분은 사사킴님. 아. 예, 묘한 인연입니다. 우리 샤샤키님 오마이TV 가족이거든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지호 TV님도 밑에 댓글 다셨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절벽 평론이라고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저희가 뭐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경청하면서 제가 댓글 달았어요. 그런데 사실 아, 한동훈 너무 위원장이 굉장히 네. 기회가 많았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2조 심판 외치다가 쫄딱 망했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정말 최상병 특검 예.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밀어붙이겠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60% 당대표가 됐는데 최상병 특검
어디 갔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전 준 거라고 보고요. 예.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그 선거 캠페인이 저도 참 깜짝 놀랐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권윤 심판, 예. 김건희 윤석열 심판으로 어쨌든 금정하고 강화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해 행위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 기법으로 예. 정말 그 본전은 찾았는데 이번에도 만약 이도저도하는 안철수식 정치, 이준석식 이익 정치, 언론에다가 하는 그럼요. 정치. 이익 정치를 이도저도하는 정치를 한다면 예. 한동훈의 정말 그 대표로서 시대 정치는 끝났다. 예. 그렇죠. 예, 끝났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조금 더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을 주고 조금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역시 기대했던 대로 우리 정치계의 현인, 정치계의 좋아요. 대슈퍼스타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통찰로 너무 띄우진 말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즐거웠습니다. 뵙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과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